이번 설명회가 중3 내지는 이제 내년 중3을 앞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마련을 했는데요. 지금 전부 심리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느 학교를 가야 돼? 이 부분이 제일 이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쓴 책은 철저하게 특목고하고 전국군 자사고 그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이번 책은 이공계열 중심으로 해서 일반고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외고가 살아있는 한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외고를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쪽에서 외고에 대적할 만한 일반고가 없어요. 실적으로 보나 커리큘럼으로 보나 선생님이 수준으로 보나 뭘로 보나 외고에 대적할 만한 학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학교 자체가 전부 70% 이상 이공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외고가 없어지게 되는 게 2015년 3월인데요. 일반고 전환이. 뭐 그때 되면 조금 이제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는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이제 어머님들이 초 5m는 제가 다음 달에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이제 과학고 영재고는 살아 있습니다. 과학고 영재고는 살아 있고, 그 다음 외고가 없어지고 전국군 자사고가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민사고는 학교 이름도 내년부터 바꿀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민사고는 예전부터 영재고로 전환하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학교에서 영재고로 하게 되면 수학과학만 집중하게 되니까 우리 본래의 뜻과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걸 거부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고를 하게 되면 민족사관이라는 학교가 원래 자기가 원하는 이름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이제 바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명덕외고 같은 경우에 바로 옆에 있는 명덕외고는 학교가 이제 외국어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마포고 명덕고등학교가 과학중점고등학교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부 쪽에서 이제 아마 잠정적으로 제시한 안이 뭐냐 하면 과학중점고식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 중점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금 그런 쪽이 비슷한 게 이제 뭐 영산고등학교가 왜 이런 쪽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즘 컨벤셔널 고등학교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있게 되면 어떠냐면 외국어에 대한 비중이 지금 35%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줄더라도 외국어 쪽에 주력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목동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서 서울 시내니까 그쪽 지원이 가능한데 과연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여부예요.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명덕외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지금식으로 명덕외고가 계속 실적이 나갈 거고, 근데 만일 이쪽에 있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대부분 한가람이나 다른 학교를 다 지원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명덕외고는 그쪽에 있는 명덕여고나 명덕고등학교하고 비슷한 수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근데 2025년까지는 너무 오래 남아있어요. 그 전에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뭐 나라가 바뀌어도 몇 번을 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확 뒤집어졌잖아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때 가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대선 치르고 나서 아마 윤곽이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돼서 준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대입을 알아야 전략을 세우는 거지, 대입을 모르면 전략 세우기가 참 힘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중학교 학부모님, 그 다음 고1 학부모님 대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곤두세우셔야 이제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애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겠다가 장기적으로 좀 전략이 수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일 큰 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2022학년인데요. 서울 상위 16개 대학, 우리가 말하는 상위 16개 대학.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 상위 16개 대학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위 11개 대학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로 따지면 사실은 뭐 중경예시 여기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목동 쪽은 서영고, 서성한을 빼고 딴 학교에 만일에 합격을 해서 가게 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틀림없이 재수하라는 얘기예요. 학생들도 재수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여기까지 가게 되면 재수는 이제 의대나 이런 쪽 가는 학생들만 생각하게 되고 잘 안 하게 되는데 여기 가게 되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남 쪽은 보니까 서영고를 제외한 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 재수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대학 입시라는 기준은 사실은 넓게 봐야 여기 이대가 빠져 있는데요. 중경예시 플러스 이대 11개 대학 정도까지가 입시입니다. 그 이후로는 입시라고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목동이나 강남 학생들, 그다음에 양천구 인접 지역의 CNC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워낙 기초 능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해도 뭐 15개 대학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건대, 동대, 홍대 뭐 이 정도는 굳이 뭐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그 길도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다. 자, 2021, 2022 수능 주요 과목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2022학년도 제일 중요한 거는 딴 거는 뭐 합법 작문을 하던 뭐 독서 문화까지 다 들어가던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수학 쪽인 것 같아요. 자, 수학에서 가형에서 수원, 그 다음에 미적분 확률 통계, 나형이 수원 수투 확률 통계인데요.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는 수원 수투가 이제 고1 과정이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고2 과정까지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확률 통계, 미적, 기하 벡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 같으면 학통을 선택을 할 거고, 이과 같으면 기하 벡터 이 중에 이제 선택을 할 텐데,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에서는 기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안을 보면. 그래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인문계열 쪽이 약간 불리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하지 않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예전보다 수학적인 부담이 달라졌다, 약간 약해졌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래 되나 저래 되나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계열은 구분을 폐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이런 사회 영역, 그러니까 과학 영역, 우리가 말하는 사탐, 과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선택을, 이과는 과탐, 그 다음에 문과 학생들은 사탐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가던 거를 이제부터는 계열 구분을 폐지해서 내가 이과 학생이라도 사회문화, 그 다음에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누가 선택하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화학과, 물리학과, 생물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수능 돼서 자신이 없어. 사회문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학생 거의 없어요. 그렇죠? 내가 문과 학생인데 내가 세계사하고 경제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시 나는 화학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학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선택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도 뭐 선택 못 하나요? 할 수 있어요. 지금도 3학년 올라가서 수능 선택 과목 할 때 내가 문과지만 이과 수학 선택하겠다 하면 선택할 수 있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2015 교육과정 개정이 되면서 사실 그게 학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학생들이 수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오픈형입니다. 개방형인데 그걸 이제 수능 쪽에 정식으로 도입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학종으로 가려면 라인이 있어서 2학년 때부터 자기한테 관련되는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게 수능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풀어놔봤자 소용이 없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내가 이과 학생이지만 보니까 사회문화 이런 쪽의 과목이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래서 하원이나 물어하는 것보다는 이 과목을 하면 내가 점수가 더 잘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연 그렇게 꼭 점수가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 좀 의문스럽죠. 2학년 때까지 쭉 안 하다가 3학년 수능 시험 칠 때 돼서 비로소 갑자기 내가 하원에서 사회문화로 바꿨을 때 그 점수가 잘 나오겠냐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우리 학교 쪽에 이공계로 오려면 과학 영역을 선택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점수가 이쪽으로 가면 높을 것 같으니까 과탐 영역을 포기하고 내가 컴퓨터공학과 가는 학생이 이걸 선택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지금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형으로 이제 다 바뀌었으니까 문이과 구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문이과 구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문과 내가 공부를 한 2년 반 동안 열심히 했지만 수능 선택할 때 돼서 내가 갑자기 이과 가겠다고 이과 영역의 과목을 다 선택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이나 뭐 나중에 2년 후에나 똑같습니다. 이게 바뀌질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문이과가 옛날에 바뀌었던 게 뭐냐면 옛날에는 문과 학생들이 내가 2학년 때 나는 문과반을 가겠어요. 그러면 문과반의 커리큘럼이 학교에서 쫙 짜여져 있었어요. 내가 별로 선택할 게 없어요. 내가 이과반을 가면 이과반을 위한 커리큘럼이 학교 시간표가 다 나와 있어요. 1교시부터 뭐까지 한다는 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너네들이 시간표를 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그게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수학에 관련된 과학 탐구 실험에 관련된 그런 과목들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물리학과를 가고 싶어. 그럼 물리 실험이나 이런 과목을 2학년 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문과로 가게 되면 그런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이 사회, 과제, 탐구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학교에서도 시간표를 다 짜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과목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야. 근데 실제로는 내가 이과를 가느냐 문과를 가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거의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많이 틀려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이나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중요한 건 문과 이과에 따라서 선택의 범위가 넓어졌다. 그거밖에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22학년도 내년입니다. 내년에 이제 고3 되는 학생들이 제일 관심을 두는 게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학생 그룹이 아닐까 싶어요. 남학생들은 약대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평균 한 7대3 정도로 여학생 비율이 높거든요. 약대가. 그래서 여기에 어느 쪽하고 겹치냐면 치과대학을 가고 싶은 여학생들 그룹하고 그 다음 지방대 의대라도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여학생들 그룹하고 중복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약대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어디냐면 서울 수도권 쪽으로 해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약대가 예를 들면 아이고 이게 안 들어가네. 예를 들면 제일 위에 상층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의대라고 생각해요. 이공계 쪽에서는 의대가 최고의 수준이고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의대.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듯이 치대, 그 다음에 한의대, 요즘은 수의대가 또 그 밑으로 들어왔어요. 그 그룹에서 이제 약대가 쑥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그 약대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입시 판도가 확 바뀌게 된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약대가 틀림없이 한의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한의대 레벨까지. 그러니까 한의대 레벨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 이 인원이 1570명인데요. 이 인원이 들어섬으로 해서 공대 전체 계열학과의 합격선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대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면 별로 그렇게 합격선이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는 학과별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치대나 한의대 그룹 레벨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서울공대 컴퓨터공학과나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합격선이 전부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얼마큼? 1,500명만큼 떨어지게 돼요. 그럼 1,500명이면 서울대학의 이공계열 정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거의 70% 정도 되는 정원이 합격선이 밑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공계 만세라는 게 돼요. 이공계 만세죠. 이게 무슨 인문계열도 아니고요. 이공계열이거든요. 근데 이공계열인데 전체 공학계열 합격선이 밑으로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공계열 선택한 애들은 지금보다 서울공대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공계열로 가게 되면 취업도 쉬워지고 등달아 대학 들어가는 것도 조금 더 쉬워진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애가 이공계냐라는 게 문제죠.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의대가 싫은 뭐 나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거 두 번째 치고 의대라면 그 심리 밖으로 도망을 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너 공학계열 가면 참 좋겠다 그러는데 애들이 공학계열 그러면 전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학생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부터는 문제가 됩니다. 자, 약대는 정식, 지금하고 뭐 의대에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징이 뭐냐면 학생부 교과에 대한 비중이 크다. 28%까지 올라오거든요. 의대는 보통 이제 5에서 10% 정도 되는데요. 학교별로. 근데 이게 약대는 특이하게 학생부 교과가 28%까지 올라오고요. 지방대학대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목동이나 강남에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 강서구 쪽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좀 괜찮은 학교라고 얘기하는 학교에 다녔을 때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학생부 교과라는 게 눈이 시퍼렇게 28%가 살아있는데 근데 목동 강남에서는 이 28%의 효과를 거의 누리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될 때가 왔다. 목동구를 진짜 찔러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전국권 자사고를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죠. 전국권 자사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만일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2단계에서 강서구, 양천구의 학교 중에 2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 2개 학교를 어느 쪽으로 내가 넣어야 될지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도 24%가 그냥 살아있죠. 이 2개를 합하면 5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머님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쪽에 보면 학생부 교과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학생 교과 비중. 근데 이제 밑으로 가면 영남대학 같은 경우에는 60%가 학생부 교과입니다. 반 이상을 학생부 내신만 보고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스럽습니다. 학과 서열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3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2+4 체제로 약학대학원 체제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 약대 들어가는 시험이 피트 시험입니다. 적성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생물학과, 화학과의 유리한 과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대가 없고 약대 전문 대학원 체제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과목을 공부하는데 유리한 생명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쪽에 합격선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게 약대에 들어갈 수 있는 전초전이다. 그래서 이 학과들이 합격선이 틀림없이 하락하게 됩니다. 틀림없이. 왜냐하면 바로 약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굳이 이 학과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대는 한의대하고 수의대하고 거의 비슷한 레벨까지 올라갈 텐데 확실한 거는 약대가 수의대보다는 훨씬 인기가 높을 거다. 왜냐하면 수의대만 해도 수의대가 굉장히 힘든 잡이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 학생들이 이렇게 수의대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조그마한 고양이, 조그마한 개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막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만 해도 그렇잖아요. 큰 것들은 40kg, 50kg 이렇게 되잖아요. 들지도 못해요. 말, 소, 돼지 막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는 게 수의과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과는 지금 혹시 뭐 아빠가 수의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보시면 직업병이 탈골이에요. 어깨 관절 제일 먼저 나가는 거죠. 계속 무거운 거 이렇게 한다 보니까. 그래서 페트샵을 생각하는 게 수의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치료를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다. 그래서 약대는 생각하기에 약국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좀 편하겠다.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니까. 무거운 건 안 들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한참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겪고 있잖아요. 신약 개발하고 바로 직결되는 학과가 또 약대입니다. 그래서 다국제 계약기업이나 뭐 이런 쪽의 랩실에서는 약사 출신을 선호를 하는데 약사들이 이쪽이 지원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취업이나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약대가 확실히 서울공대 밑에 선 학과까지 침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고대 공대보다는 확실히 약대가 우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 전북권 자사고는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포함해서 이쪽으로 틀림없이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강남이나 목동의 일반고는 정시로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라고 해봐야 내가 내신으로 그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시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2028년도 올해죠. 올해 고개별 의치 한수 중복자 포함입니다. 전사고제 민사고 북일고 제외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상상고가 중복 포함이에요. 중복 포함. 상상고는 실제적으로 현역생만 뽑았을 때 한 75명, 6명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숫자만 해도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그래서 상상고가 174명, 강서고가 36명, 목동고가 23명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목동고가 23명 굉장히 높은 숫자인데요. 이 중에 이제 2.5대 1 정도로 보거든요. 중복 합격자를. 그러면 단순히 그래 2개 학교만 합격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의대 쪽에 실질적으로 합격한 학생은 12명 정도 나오는 거죠. 실제 합격생은. 그 12명 중에 실제로 또 재수생 이상 그룹이 반이 이상입니다. 그럼 6명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이 학교의 현역생으로서 의대에 진학한 학생일 거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강서구도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목동고하고 그다음에 강서고, 양정고가 제일 많이 갔는데 양정고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42명 중에 20명이고 20명 중에 10명이 재수생이고 현역 기준 10명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숫자가 예전부터 그랬어요. 아무리 못 들어가도 양정, 강서는 10명 내에는 항상 현역생들이 의대를 갔었어요. 제 기억에도 한 5, 6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종으로 어떻게 하거나 뭐 학종이 줄어들거나 높아지거나 상관이 없어요. 왜? 목동, 강남은 무조건 수능으로 가니까. 학종으로 간 애가 없으니까. 근데 학종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지역신문에 나와요. 학종으로 연대의대 누구누구 들어간 학생 그러면서 인터뷰 기사가 이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한가람에서 들어갔네, 뭐 양정에서 들어갔네. 한가람에서 옛날에 서울대가 한번 학종으로 갔거든요. 난리가 났잖아요. 우와, 학종으로도 가는구나. 저도 그때 처음 봤어요. 학종으로 들어간 학생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들어간 학생이 드물어요. 90% 이상이 수능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외대부고 같은 걸 학교를 이제 어머님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뭐 하나고는 이게 숫자는 적지만 대부분 학종으로 가는 학생 비율이 높다. 그래서 좋아하는 게 서울 수도권 의대는 주로 학종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대를 들어갔다 하나고는 9대 1의 비율로 학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저희 서울 수도권의 의대를 갔을 거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포철고는 의치한 31명, 한일고는 22, 양천고는 11명, 그 다음 배강고는 지금 6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학교 측에서 확실하게 확인은 안 해주죠. 왜냐하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이걸 다 확인이 사실 안 되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다 해주면 좋은데 얘기를 하는 학생도 있고 그냥 말을 안 하고 끊는 학생도 있고 그럼 갔다는 건지 안 갔다는 건지. 그래서 이 배강고도 그래서 지금 올해 또 배강고가 굉장히 인천 하늘고가 의대가 7명 갔잖아요. 근데 배강고가 6명이라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입시의 핵심은 또 배강고가 옛날에는 또 양천고 그랬잖아요. 근데 배강고는 남녀공학이잖아요. 4년 전에 5년 전에는 신목고가 입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기 앞단지에 있어 월촌 그다음에 뭐 양정, 모군 양정은 아니고요. 이쪽에 있는 여학생들 중에 잘하는 그룹이 또 신목으로 되고 왔잖아요. 신목으로 역으로 교차 지원을 해버렸잖아요. 목동고를 안 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뭐 이공계열 전교 1등에서 10등까지 줄을 쫙 세어보니까 1등에서 7등까지가 여자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남자들이 전멸했더라. 뭐. 그래서 남자들이 뭐 여기 뒷단지 쪽은 또 신목고를 안 가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가면 우리는 또 여학생들이 밥이야 그래가지고 또 안 가고 어디로 가요? 한가람을 가고 양정을 가고 또 막 서로 양천을 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정시, 수시 뭐 다 합해서 지금 이거 늘어나는 게 뭐냐면 MMI라고요.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고 이제 다중 미니 면접을 실시한 학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을 할 때 이제 전형 방법을 서류할 때 이제 면접을 50%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면접 보면 비중이 이렇게 높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MMI 제가 이제 예를 보여드릴 텐데 이 MMI 면접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정시에서도 다중미니 면접, 제2시문을 활용한 것들을 동아대, 울산대, 조선대 이런 쪽에서는 쓰게 되더라는 거죠.
자, 성대 2018학년도 의대 MMI 문항입니다. 제시문 1. 여기서 이제 A와 B는 친한 친구고 서로 삐져가지고 인사도 잘 받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데, 자, 지원자가 B라면 어떻게 할까? 상황 제시죠. 이런 상황에 돼 있을 때 얘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얘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추론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인성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 남자와 대화를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쟤를 너무 관대하게 다스린다. 그럼 너라면 외국인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요걸 그대로 영어로 말하는 게 민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민사고 영어 면접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민사고 영어 면접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요걸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민사고 예전에 몇 년 전에 나왔던 영어 면접 중에 질문 문항의 하나는 외계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걔들한테 우리나라 지구를 트래블링 사이트를 여행지를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어느 나라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소개를 시켜줄 것인지 영어를 얘기를 해봐라.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제시문 3. 안젤리나 조나가 가슴 절제수 받았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그죠? 유방암 걸릴 확률이 유전적으로 보니까 높아져서 아예 유방 절제수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시도를 하고 기대 수명이 100세를 넘었을 때 이 세 가지 주장들의 상관성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라는 거죠. 이 유형의 공통문항 면접이 제일 많이 나오는 학교가 하늘고하고 상상고입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벌써 갈 때부터 이 문항 면접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일반고는 이걸 하려면 고3 때 따로 교육을 받아요. 학원에 가서 수강을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특목자사고 애들이 이런 것들을 중3 때 아니면 중2 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통문항 면접이 오고 개별문항 면접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응도가 빠르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반고 가는 학생들도 와인하신 거죠. 내가 안 가면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된다. 그게 일반 논술 쪽에서 하는 거, 책을 읽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거랑은 성격이 좀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두실수록 유리하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문항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서울시립대까지입니다. 서울시립대 밑으로 들어가면 문항의 질이 갑자기 팍 떨어져요. 그래서 서울시립대 밑에 학교 쪽을 생각하시는 어머님은 굳이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학생들 거기에 맡겨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의학계 전형은 지역인재, 포함 수시, 내신, 수능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인재가 요즘 자꾸 크게 올라가죠. 자, 2020년 서울대 등록 실적을 보면 일반고가 55%고요. 서울대를 보면 나머지가 이쪽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쪽 그룹이 굉장히 서울대를 가거나 우리가 말하는 최상위권 대학을 가거나 의대를 갔을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고가 50%가 넘는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2020학년도 여기까지가 다 진행된 거죠. 여기까지. 이제 남아있는 거는 자사고, 그 다음 과중고 이쪽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머님 자제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학생들이 하나고나 대일외고나 뭐 명덕외고나 이런 학교를 쓰게 되면 이 1단계 이 학교군은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역에서 2개 학교를 쓸 수 있는데 이 2개 학교에 배정을 해주는 게 20%인데 정원에 이쪽에 대해서는 쓰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쓸 수가 있어요. 40%인데요. 여기서는 자기가 속해 있는 학교군, 지금 우리 목동 지역 같으면 양천구죠. 양천구하고 강서구가 단일 학군으로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강서구에 있는 학교, 양천구에 있는 학교 중에서 하나를 2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마저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3단계는 40%가 그냥 강제 배정이에요. 강제라는 게 뭐 이름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별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근거리 위주로 배치를 하게 된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거리 있는 학교가 20% 40%에서 전부 다 차고 막 이게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교구는 저희들을 보면 이제 강서, 양천이, 강서구, 양천구 이쪽이 7학군이죠. 여기가 8학군입니다. 강남 서초로가 8학군이죠. 여기 이제 보시면 1학군, 2학군, 3학군, 4학군, 5학군, 6학군, 7학군, 8학군, 9학군, 10학군, 11학군. 근데 딴 학군은 얘기를 안 해요. 맨날 8학군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이쪽에 좋은 학교들이 쫙 다 몰려 있으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7학군 얘기는 하지 않지만 목동 지역의 일반고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은 또 특이하게 강서 양천구인데요. 강서구 양천구인데 그럼 이쪽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강남구 서초구에 퍼져서 경쟁력 있는 일반고들이 쭉 있는 반면에 양천구 강서구는 경쟁 있는 학교가 띄엄띄엄 있다는 거죠. 그래서 7학군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언론에서. 그냥 목동 지역의 일반 학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학교만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영천 지역의 일반고만 이제 서울대 진학 실적을 뽑아보면요. 이제 2020학년도만 보시면 되겠죠. 19, 20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학교별 특징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서구는 뭐 죽으나 사나 2019년도는 이제 조금 숫자는 줄었죠. 서울대 진학 실적이 좀 줄었습니다. 수시에서 19학년도 4명이고 2020학년도는 2명이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총 진학자 13명 중에서 수시가 2명이니까 거의 8대2 정도 비율로 해서 학종 가는 애들이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죠. 학종으로 가는 애들은. 그 다음에 양전고는 거꾸로 돼 있어요. 11명인데 수시가 8명이고 정시가 오히려 3명이다. 근데 예전에는 양전고도 거의 정시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한 2, 3년 전부터 학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서울대 들어가기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예전에 양전고는 한가람고와 더불어 강력반 자사고였는데요. 그쪽이 내신의 50% 이내의 학생만 지원 자격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랬던 게 다 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풀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정도 그렇고 한가람도 그런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는데요. 그냥 전교 제일 밑에 있는 학생도 지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준차가 확 벌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최상위층 그룹이 줄어들게 됐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최상위층 학생들이 많으면 학교에서 신경을 좀 덜 쓸 수가 있어요. 걔네들은 목동 지역에 학원 좋으니까 그쪽에 가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열심히 해서 수능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네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애들이 알아서 하니까 연고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질적으로 좋은 학생 그룹군이 이만큼 100명이 오던 게 한 80명, 70명으로 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학 실적도 서울대 기준으로 하지 연고대 진학 기준은 거의 들어가질 않습니다. 중복도 많고 그다음에 원조 캠퍼스도 있고 저쪽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워요. 근데 연대하고 서울대하고 동시에 학교 가면 대부분 인문계열은 99%가 서울대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진학 실적이 제일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연고대는 중복점 많고 그래서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전고 입장에서는 보니 우리가 강서구 스타일로 갔다가는 별로 재미를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서 방향을 학종 쪽으로 틀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이 비율이 거의 양정도 7, 80%는 수능 쪽이었고요. 나머지가 수시에서 논술이나 학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비율이 확 뒤집어진 거죠. 올해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능으로 갈 만한 학생 그룹 수가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학종은 뭐냐면 학교의 힘이에요. 학종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그 다음에 학생부의 선생님이 어떻게 그 학생의 특질을 세세히 기록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행과제를 어떤 식으로 내서 차별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학생부의 질이 확 틀리게 됩니다. 근데 양증에서는 옛날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애들이 알아서 가던 애들이 못 가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발벗고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중심으로 돌았다는 얘기는 지방의 학교는 대부분 학생부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니들이 알아서 수능으로 가 그러면 애들이 못 가는 거예요. 양정이 이제 그 처지에 왔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한가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종으로 가게 되죠. 한가람도 보면. 자, 6명 중에 수시가 5명입니다. 학종이 5명이에요. 그 다음에 정시 딱 1명이에요. 학교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목동고는 아직까지 할만해요. 정시가 7명. 아직까지 무수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 이 추세가 그냥 계속 되더라. 학교에서 막 양정이나 양천처럼 색 난리 안 쳐도 되겠더라. 양천은 어떻게 4명, 3명. 지금 정시가 수시가 4명이고 정시가 3명. 그냥 알아서 가는 애들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가는 거 좀 있고 이게 정시 쪽의 그룹이 양천은 조금 더 늘어난 거예요. 예전에 10명 정도 갔다 그러면 수시로 7, 8명이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시가 3-4명이었습니다. 양천구는. 근데 요즘은 이제 애들이 약간씩 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쪽으로 오기 시작했냐면 다른 쪽 학교로 빠지고 양천구에서는 더 이상의 잘하는 학생 그룹이 쏟아져 오는 경우는 이제 조금 드물게 됐다. 안정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 그룹 층이 이제 계속적으로 양천을 가더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새롭게 양천을 가야지 하는 그룹보다는 그냥 양천이 그렇대. 양천을 쓰자라는 그룹이 거의 굳어졌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 명덕고하고 마포고는 이게 실적이 좋죠. 그죠? 명덕고하고 마포고. 이건 뭐냐면 학생들이 과학 중점고 쪽으로 와서 이게 수시 쪽으로 많이 학생들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강서구에서는 제일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이 2개 학교로 가게 됩니다. 이공계에서. 그러니까 이쪽 학교 2개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강서구 쪽에서는. 그래서 어머님들도 한가람보다는 조금 더 이공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내가 가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지금 한가람이나 양정의 내신 어려운 이 학교보다는 오히려 마포나 명덕이 약간 그 학교보다는 내신이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리가 좀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로구에서는 이게 유일한 학교가 구영고. 그 구영고는 또 구로구에서는 또 내신이 어렵기로 소문이 나는 학교죠. 그래서 수시로 4명이 가고요. 정시로 1명 가고. 구영고가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학군이 아니기 때문에 구로구가 우리하고 같은 학군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로구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구영고가 이제 수시 중심이니까 어머님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수시 중심 학교로 요즘 떠오르고 있는 게 백안고다. 다시 가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 양천구 및 인접지역 고교 대학 진학률하고 재수 비율을 이렇게 쭉 보시면 재수생 비율이 전부 50%를 넘어가는데 우리 쪽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전부 50%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유일한 학교가 재수생 비율이 적은 게 백안고하고 금옥여고 쪽이다.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재수를 많이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학교에 들어가는데 만족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목동고나 양정고나 그다음에 강서고 쪽에서 재수생 비율이 높다는 것은 내가 들어가는 학교에 만족 못하는 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영일고가 과도하게 높잖아요. 우리가 영일고 굉장히 좋은 학교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근데 과도하게 재수생 비율이 67%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눈만 높아져 있다. 왜? 강서고 바로 옆에 있고 대부분 또 이쪽에서 앞단지에서 보내요. 영일고 쪽으로. 근데 보니까 옆에 있는 애들 가는 거 보니까 내가 이 학교에 만족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수 비율이 덩달아 높아져요. 덩달아. 강서고보다 더 높아지잖아요. 강서고 59%인데 양정고도 58%죠. 그 다음 목동고도 43%. 자, 그래서 강남은 대부분 50에서 60% 써요. 숙명여고도 60% 가까이 되고요. 세화도 60%, 휘문고도 59%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재수를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의대를 간다 그러면 그쪽은 플러스 1입니다. 무조건 1년 더 한다는 전제를 깔고 하게 됩니다. 1년을 더 한다는 게 뭐 학종을 하겠어요? 수능으로 간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동 지역도 강남하고 비슷한 그런 성향입니다. 우리도 1년을 깔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아까운 세월에 왜 1년을 더 깔아야 될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가급적이면 1년 안 깔고 가는 게 좋겠다. 어머님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1년 동안 애들 또 밥 먹이고 아침마다 끼우고 그 짓을 어떻게 해요? 그죠? 그냥 보내시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려면 학종으로 보내야 애들이 재수하겠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잘 안 하냐면 학종은 기본적으로 수능 쪽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 데 전념하고요. 수능 성적을 몇 점 올리겠다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해요.
학종은 학교 활동에 3년을 포커스를 맞춰서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6개 대학을 수시로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붙게 되면 애들이 거기에 그냥 만족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영어 영문학, 그 다음에 국제경제, 아니면 이공계열의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본질적인 거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학교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가 아니라 그 전공을 하게 됐다는 데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잘 재수 선택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개 과목 내신 성적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 한가람고가 평균이 굉장히 높습니다. 80점, 영어도 79점, 수학도 83점. 어느 정도 높으냐면 신목고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46점인데요. 46점. 양정고도 62점이고 강서는 56점이고요. 다른 학교도 보면 59점, 55점, 마포고도 그 다음에 덕원여고 같은 게 심지어 38점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83점이 넘게 나와요. 83점. 구영고, 구로고에서 잘 나가는 학교라고 그랬더니 역시 수학의 평균 성적이 54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가람고에 83점이니까 애들이 엄청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서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교에서 치는 수학 시험의 난이도가 똑같다는 걸 가정을 하자면 한가람이 다른 학생들보다 잘하는 학생 수가 3, 40%가 더 많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 평균 성적만 단순히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른 일반고나 뭐 한가람이나 우수 학생 수 그룹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수학 평균이 왜 이렇게 높아져서 나왔을까? 매해 한가람고 수학 평균은 타 학교보다 항상 높게 나와요. 1학년 쪽은. 1학년은 공통 수학이잖아요. 문과이과 같이 다 배운다는 의미의 공통 수학이거든요.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우수한 학생이 많이 와서 평균이 상향 평준화되는 거. 두 번째는 똑같은 학생들이 왔는데 학교에서 문제를 쉽게 내는 케이스. 학교에서 문제를 쉽게 낸다는 것은 이공 쪽에 확실하게 잘하는 학생 수가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확 어렵게 내버리면 애들이 완전히 성적이 이렇게 다운이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난이도를 올리다 보니까 이쪽에 위에 상층권 애들이 동점자가 많이 안 나오더라는 걸 의미합니다. 동점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과목에 대한 난이도를 더 높이게 돼요. 근데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래도 용인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층 그룹이 그렇게 많지 않다. 어느 쪽에서? 문과 쪽이 아니라 이공 쪽에서 많지 않다는 걸 의미를 하는 수가 많아요. 그럼 틀림없이 어떤 계열의 진학자 수가 줄게 되냐면 의대로 가는 학생 수가 줄게 돼요. 틀림없이. 그래서 한가람고가 보여주는 게 그걸 의미를 하는 게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뭐 제가 학교 관계자가 아니니까 성적 내야 봐라 그래서 내가 뭐 확인할 수는 없죠. 추론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1개 상위권 대학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플러스 이대입니다. 여기까지가 상위권 대학이고요. 예전에는 막 중경외시 이런 거 막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여기까지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머님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11개 대학이라는 높아지는 경우는 언제 눈이 여기까지 떨어지냐면 고1 모의고사 받고 나서 조금 지나면 이게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냥 수수하게 나는 이 정도까지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어머님들 눈은 이쪽에, 그 다음 대부분은 여기에다가. 요거 빼면 학교가 아니고, 그 다음 뭐 우리 애는 못 가도 약대하고 치대는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인데 학종을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경우에. 왜냐하면 상위 11개 대학 입학 제정을 해보면 학생부 교과가 11.9%, 정시가 38, 논술이 80.9, 학생부 종합 36.46입니다. 정시가 이제 전부 40%대로 다 올라가겠죠. 대부분 다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2, 3%가 더 올라가는데 어느 쪽에서 전형 비중이 빠지냐면 논술에서 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부에서 논술을 없애라고 지금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의대는 논술로 아예 사람 뽑질 않아요. 그래서 서울대는 논술 없습니다. 그죠? 고대 논술 없어요. 그래서 논술은 이제 점점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논술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정시 쪽으로 가고 일부는 학생부 교과 쪽으로 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이게 이제 자꾸 비중이 조금씩 커지게 된다. 왜? 이 논술 전형의 비중이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수능 쪽으로도 흘러가지만 이쪽으로도 흘러가기 때문에 교과 전형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2018에서 2020학년도 이제 붉은 선을 끈 게 2020학년도입니다. 입학생의 내신 평균 등급입니다. 상경대 경영학과가 있는 경영학부를 보니까 이게 1.27이에요. 강서구의 전교 1등이 1.5 정도 나옵니다. 와, 얘는 천재야! 라고 했을 때 걔 전체 내신이 1.3에서 1.5 정도 나와요. 그러면 그 정도 되는 학생이 강서구의 전교 1등이 양정구의 전교 1등이 이 경영대학 경영학부를 썼을 때 학생부 교과로는 될똥말똥하여라. 1.5가 되면 거의 떨어졌을 거라고 추론하는 게 맞습니다. 강서구의 전교 1등이 학생부 교과로 보면 한양대 경영학과를 못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갈 수 있냐면 국어교육학과를 갈 수 있어요. 내신 평균이 1.8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공적으로 보면 건축학부가 제일 밑이에요. 그게 1.45입니다. 평균이. 그 다음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희망이 있는 게 식품영양학과가 1.67이에요. 목동행고의 전교 1등이 아마 1.4, 1.5 정도 될 거예요. 걔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식품영양학과 정도. 학생부 교과로 찌르면. 고려대 학종도 교과 등급을 따지면 그쪽하고 한양대하고 고대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학교 레벨에서 당연히 그죠. 그런데도 학종을 보면 내신 등급이 이쪽이 훨씬 높아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영어 영문학과는 1.9고요. 그 다음에 2.3이고 그 다음에 뭐 경제학과도 1.6이고요. 1.95 국제학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공학부 1.6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생태공학부는 1.8이고 그 다음 건축학과는 1.96이에요. 한양대하고 0.6에서 1 가까이가 내신이 더 후하게 돼 있어요. 더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학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학종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실질적으로 0.3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은 컷을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2.5에서 3까지도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명덕예고의 자료를 뒤져보면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4.0 등급도 그대로 갑니다. 학종으로 해서.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학종을 빼고는 생각하기가 좀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학종의 비율이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이나 이런 쪽으로 전념을 하려면 어떻게 되면 수능 비중이 한 60, 70%가 되고 그 다음에 학종의 비율이 한 1, 20%로 내려갔을 때 그때 수능 전략이 유효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어머님들이 생각을 약간 바꾸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수능으로 가는 건 쉽냐라는 얘기인데 2020학년도 올해 들어간 학생들 동국대학 정시. 근데 이거는 참고 자료로만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과목별 반영 비율이 틀리고요. 그 다음 과목에서 뭐 영어 수학은 예를 들면 뭐 표준 등급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하고 학교별 표준 점수로 환산하고 뭐 이런 번거로운 게 있습니다. 근데 합격한 애들을 보니까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거니까 어머님들이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수능 1등급 컷이 올해 어떻게 됐냐면 국어가 91, 수학 가영이 이과 수학이 92점 1등급이 수학 나영이 문과 수학인데 84점이 1등급이었어요. 사회문화 47, 한국지리 제일 많이 이제 신청하는 것들이 사회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문화 한국지리가 이 정도고요. 그다음 생물이 48, 50점 만점입니다. 하나 틀렸다는 얘기야, 하나 틀렸을 때 비로소 1등급이 나오더라. 근데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맞아야 1등급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자, 국문학과가 이제 국어 100분위 평균 성적이 수능 1등급이 컷이 91점인데 86점이죠. 근데 영문학과, 미디어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가니까 뭐예요? 전부 어떻게 됐어요? 91점이 1등급인데 전부 91점 위에요. 평균 요 5개 학과의 평균이 91.28로 1등급을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수학이 어떻게 되죠? 수학 가형이 92점이 1등급입니다. 근데 이쪽의 학생들이 평균이 93.31이에요. 1등급을 넘어간 거예요. 영어는 어떻게 됐죠? 영어는 1등급이 90점인데 문제는 1등급이 90점인데 1등급의 점수가 200점을 주게 되고요. 2등급은 199점,
3등급은 197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거의 나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영어 절대 성적에서는.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서는 86.47, 두 개 과목 평균. 이렇게 해서 총 해보니까 평균이 91.42가 나왔어요. 1등급 문과 평균 1등급 평균 컷이 90.7입니다. 그러면 문과 학생들 동국대 지원한 애들이 여기 5기학과에서는 1등급을 다 맞았어도 될까 말까 어떻게 됐을지 마음 졸이고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내 평균이니까. 밑에 있는 학생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합격을 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0계열을 보니까 20계열은 92.7에서 여기에 88.89로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머님들이 지금 머릿속에 이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동국대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학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서강대, 성대, 한대 이렇게 갔을 때는 과연 몇 점일까? 1등급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동 지역에 일반고를 가시게 되면 어떤 착시 현상이 일어나냐면 3월, 5월 모의고사 이렇게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보면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내신을 봤더니 애들이 전부 시들시들이야. 3등급, 4등급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만 봤다 그러면 애들이 1등급 찍거든요. 1, 2, 1, 2, 1, 2 이런 식. 못해야 2등급 하나 아니면 1, 1, 1 이렇게도 찍어요. 근데 그게 재수생 그룹이 없다는 겁니다. 재수생 그룹이 오면 전부 한 등급씩 다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2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럼 걔는 동국대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경희대를 예를 들면 영어 통번역 학과가 있습니다. 영어 중심 통번역 학과인데 그쪽으로 정시로 들어갔다 그러면 애들이 전부 박수 쳐요. 너무 높거든요. 거의 평균으로 따지면 92점, 93점 정도 나와요. 학종하고는 점수 차이가 한 5, 6점 정도 차이거든요. 이 정시가 우리가 뭐 학생들도 안 되면 정시 그러는데 이 정시가 사람 잡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평균적으로 과목당 1.5만 더 올라가면 어느 학교를 가냐면 보통 성대, 서강대를 가요. 그러니까 그게 막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재수를 해서 요게 나오면 참 괜찮은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5, 60%는 또 이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디를 찌르냐면 최후의 수단. 학종은 못 찌르죠. 학생부 교과는 끝났고 틀림없이 못 가는 거고. 그럼 어디를 찌르냐면 수시에서 찌를 수 있는 건 논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나 수시에서 논술을 없앤다는데 3년 후 정도 되면 거의 없어질 텐데 찌를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있다 그래도 지금 한 8% 정도 뽑던 논술 비중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야. 4%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수능에서 뭐 성적이 어쨌든 간에 수시로 해가지고 재수생 그룹이 생각보다 논술로 많이 들어갔어요. 왜? 작년 경우입니다. 올해 들어간 학생들. 그 경우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고3 재학생들이 생각보다 학력이 떨어지면서 재수생 애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느 쪽으로 주력을 해서 공부를 했냐면 이과 애들은 주로 수학과학, 그 다음 문과 애들은 주로 국어 쪽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집중을 하다 보니 타 과목은 좀 성적이 안 나. 나중에 수능 성적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능 성적 보니까 뭐 3, 4야. 작년에 나온 것보다 떨어진 애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걔네들은 대학을 갔어요. 왜? 수시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수학과학 시험을 보잖아요. 논술 쪽에서. 수과 시험을 봤더니 얘들이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문과 애들은 국어, 영어 위주로 시험을 보게 되죠. 사회 위주로. 그걸 봤더니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수능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너 참 수능으로 안 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쪽에서 유리하다고 말하는 특정 과목에 집중하는 현상. 특히나 어디냐면 영재고 쪽을 내가 생각할 거야. 가고 쪽을 생각할 거야. 그래서 수학과학에 집중한 학생들. 그 다음에 외고 쪽을 갈 거야. 그러면서 영어, 국어, 사회만 집중한 학생들이 나중에 피 보는 경우가 틀림없이 생긴다. 왜냐하면 논술 비중이 떨어지니까. 틀림없이 목동 강남이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수능 비중이 높아지는 거 하등 상관이 없어요. 논술 비중이 이렇게 낮아지면 이쪽은 바로 2배로 차이가 나와요. 어머님들이 학종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종을. 근데 학종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전공의 계열입니다. 그 계열에 관련 있는 과목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전체 내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 내신이 예를 들면 내가 목동고나 한가람이나 뭐 양천이나 뭐 다른 쪽에서 전체 내신이 3.0이면 성대 쓸 수 있고요. 서강대 쓸 수 있습니다. 합격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하는 과목은 2.5나 2.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과목을 예를 들면 내가 국제 계열 그러니까 국제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은데 고대 국제 계열로 가고 싶으면 영어, 국어 쪽의 성적은 확실하게 1.5나 2.5 사이에 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가 있어야 되는 거고. 수학은 그렇게 관련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학은 요게 3등급에서 3.5 사이로 간다는 걸 의미하고요. 과학은 국제학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과학 계열의 학과목 내신 평균은 4.0에서 왔다 갔다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학종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논술 비중이 줄면 줄수록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만일 내가 애티튜드를 바꾸고 싶지 않으면 학종을 생각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동 지역의 일반고가 그래도 다른 쪽보다는 교과 프로그램에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쪽 지역보다는 강남 목동의 선생님들이 마인드 무장이 그래도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이걸 써줘야 되겠다는 신념이 있어요, 그래도.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라는 게 문제죠. 지금 이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다 적어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다 적어주라고 해도 한 줄 적어준다고 해서 누군가가 제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적어주면 되잖아요. 얘는 이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적성과 흥미를 가지고 있으면 한 줄 딱 적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은 그거 500자를 적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500자는 지금 특목고 입시에서 제가 면접 대회만 하는데 500자가 어느 정도 큰 거냐면 500자는 자기 진로 계획과 적성에 대한 걸 나타내주는 항목이 500자를 쓰게 돼 있어요. 그걸 한 과목에 선생님이 500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세특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10줄 쓰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10자 쓰는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의대는 더더욱 그렇겠죠. 의대는 뭐 보나마나 뭐 내신 등급 70% 컷이 1.0이에요. 가천대가. 여기는 그냥 1.0, 1.0, 1.0. 조선대가 1.75 여기 눈이 반짝 띄는 거죠. 1.55. 근데 그래도 학생부 교과로는 우리 전교 1등이 아까 동국대도 위태위태하다고 그랬죠. 당연히 의대는 학생부 교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전교 1등을 해도 가기 힘들다. 왜? 요 옆으로 가면 요 옆에 지역으로 가면 전교 1등이 보통 1.3에서 1.0 사이를 찍어요. 근데 왜 거기는 가능하냐면 잘하는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쪽은 잘하는 학생 수가 많잖아요. 내신이라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내신은 상대적인 의미지 이게 수능 성적처럼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똑같은 시험 성적을 갖고 대원외고 애들하고 하나고하고 목동고에 있는 학생들이 시험을 같이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목동고 내 애들이 시험을 쳐서 내가 이 중에 4% 안에 들면 1등급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신은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친구들이 놀아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보다 잘하는 놈들이 더 많은 게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걔들을 다 놀게 만들어야 돼요. 다 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막 노래 부르면서 놀다가 밤중에 지 혼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경쟁자 여러분 그러고 지쳐서 쓰러지고 자게 만들고 자기 혼자 가서 공부해서 1점이라도 더 올라가면 내가 1등을 먹게 되고 그게 1.0을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상대평가가 굉장히 학생들 간의 우정과 의리, 뭐 낭만 이걸 다 없애는 제도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99점을 맞아도 딴 애들이 전부 99.1을 맞으면 나는 전교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게 교과 내신이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셔야 되겠다. 일반고는 내신 유리한데 비교 갈등 미반영이죠. 이제 상위권 대학은 어떠냐면 아까 11개 대학 기준으로 내신 최소 3등급이 나와야 돼요. 최소 일반고 기준으로 3.0을 찍어야 된다. 그래도 뭐 3.5, 4 뭐 그런데 내가 2대를 넣어서 학종 다 떨어지는 거야. 일반고에서는. 그게 외고나 특목고나 전국고 자사고 쪽에 통하는 얘기지 일반고는 그거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전부 일반고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은 아직도 학교별로 차등이 엄밀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발이 틀리잖아요. 학교에서 그걸 모를 수가 없죠. 아니 명덕예고에서 뽑는 선발 방식하고 한화고에서 뽑는 방식하고 일반고에서 추첨으로 뽑는 거하고 애들이 틀린데 어떻게 할까요? 인정을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학점이 유리한 학교를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냐면 다양한 진로 과목과 전문 교과가 있는 학교. 왜냐하면 내가 사회 과목, 내가 과학 과목을 좋아하는데 수학을 좋아하는데 뭐 다양한 게 있어야 얘가 수학을 참 좋아하는구나 인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보니까 그냥 수원, 수투, 미적만 딱 있는 거야. 그럼 똑같은 애들이 다 듣는데 내가 거기서 뭐가 나왔겠어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수행평가 과제인데 선생님들이 똑같은 수행평가 과제를 똑같이 줘버리고 평가도 제대로 안 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학종 중심의 학교 분위기가 돼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양천고나 그 다음에 양정고 같은 경우에 우리 학교 이래서 안 되겠구나.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학종을 한번 밀어붙여보자. 교장 선생님이야 여기까지. 그랬을 때 뭔가가 분위기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럼 선생님들이 과목을 새로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 세미나도 참석을 하게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잘하는 학교, 하나고에 탐방도 가요. 그쪽의 학교 선생님들의 얘기도 들어보죠. 어떤 식으로 하니까 서울대에서 먹히대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 다음에 제일 기본적인 거 내신이 나와야 된다. 그래 학교도 선생님 분위기도 그렇고 학교장 분위기도 그렇고 다 좋은데 내가 내신이 4등급이야.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일단 내신이 나오고 나서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절대적인 실력을 최상위권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 요 두 개만 보시면 돼요. 내가 최상위권이니까 어디 가더라도 요런 학교가 어디야?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실력이 최상위권 아닌 것 같아. 이때가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중위권에서 상위권을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목동 쪽에 보면 대부분이 한 5, 60%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중위권을 한 번은 갔다가 상위권도 한 번 걸쳤다가 그래서 얘가 어떨 때 보면 공부 되게 잘하는 것 같다가 어떨 때 보면 이게 서울 시내 학교도 못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 시작. 그걸 잡아줄 수 있는 학교가 학종 중심 학교예요. 그럴 때가 이제. 근데 이때는 아무튼 기본적으로 노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찾아야 돼요. 이 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는 분위기의 학교. 가니까 애들이 다 놀아. 애들이 수업 시간에 엎어져서 다 잠만 자고 있어. 그런 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야 내신이 나오죠. 제가 말씀드린 내신이라는 상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노는 학교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 학교에서 성적 예전에 제가 양천고로 가라 그랬을 때 엄마들이 다 웃었어요. 양천이요? 아니 그런 학교를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배관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14단지 어머님들이 반발이 심하시다. 배감이요? 저 배감 걸리면 저 강남으로 이사 갈 거예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배감이 어떤가요? 올해 아마 경쟁률이 양천 이쪽보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신은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 쉽게 나오는데 학교 이 분위기는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나온 차만 잘 나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학교가 나한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인 학교죠. 아니 일반고에 브랜드가 어디 있나요? 내가 목동고를 나오면 취업할 때 막 삼성에서 야, 너 목동고 나왔니? 이렇게 훌륭한 학교 나왔어? 막 없잖아요.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에서 야, 너 한가람 나왔니? 이렇게 좋은 학교를 그러면서 막 없다고요. 일반고와 광역권 자사고는 똑같은 레벨이거든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자, 수능에 유리한 학교는 뭐냐면 수능형 내신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이 어렵게 나와요. 한가람은 어렵게 내지 않죠. 그러니까 수능에는 적합하지 않을 학교일 가능성이 높아요. 강서고 양정고 보면 막 내신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평균이. 그런 학교일수록 수능식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확 내는 학교일 수가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내신 성적은 막 평균 성적은 막 60점, 70점 그러지만 모의고사를 보면 진짜 111을 다 찍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우수 학생 그룹이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학교에서 수능 대비 안 해준다는.
수능 대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절대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 어떻게 내신 수능 대비를 해주겠어요? 고1짜리를 붙잡고. 고1짜리를 붙잡고 수능 대비를 해준다는 말은 미리 지금부터 기하 문제 풀어보자는 얘기인데, 기하 문제를 고1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에 풀어버리면 선행학습 금지에 위배가 돼요. 그럼 학교에서 제재를 받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의존해야 되냐면 학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강남, 목동이 항상 얘기가 나요. 학교 중심이 아니라 학원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능이라는 건 철저하게 학원 중심입니다. 과목별로 가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편성을 비교를 해요. 영일고하고 이제 목동고 요건데요. 하다 보니까 남고 요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좀 수시 중심이고 목동고 수학 과제 탐구 진로, 여기는 보니까 과제 탐구하는데 전문 과목 하나, 뭐 기하야 뭐 다 있잖아요. 여기 진로로 되어 있는데 실용 수학도 있고 경제 수학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을 보니 빨간 거 보니까 여기는 과학사 하나 있는 거예요. 물화생지 2 빼고는 과학사 하나. 여기는 당연히 있고, 물화생지 실험이 있고 고급화학이 있고, 그다음 마포고 같은 경우 물리학 실험도 있고 지구과학 실험 시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 시간에는 여기는 사회문제 탐구 뭐 이런 거 하나 있고, 고전윤리, 여행지리가 있는데, 사회문제 탐구, 사회과제연구, 국제경제, 국제정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는 아예 이게 생활교육에서 제2외국어 쪽에 전문 과목이 없어요. 목동고는. 정보처리와 관리 이쪽 하나 있는 거예요. 컴퓨터공학과 갈 때 유용하게 써요. 요거 하나. 여기서는 도고문화권, 일본문화, 중국문화, 사회적 경제. 영어도 보면 여기 심화영어 하나, 그 다음에 심화영어 독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심화영어 원투도 있고 영어권 문화도 있고, 전반적으로 영일고가 프로그램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남자 학생이고 집이 저쪽 앞단지 쪽이면 제가 보기에는 절대 이쪽에, 이게 목동고를 대표로 한 게 신목고가 목동고보다 낫지 않다는 그런 의미랍니다. 영재학고, 문용하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생기부 기재 현황을 보면 이제 현 중3입니다. 2024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자소서도 빠져요. 자소서도 빼져요. 폐지되는 거예요, 자소서.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세터, 과목도 500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행동 특성은 담임쌤이 쓰는 거 요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전부 미반영, 그 다음에 뭐 미반영, 미기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서 기록도 미기재. 이제 세터, 과목별 세터, 행터, 이게 좌지우지를 하게 되는데, 세터는 철저히 어떤 과목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그 과목을 학교에서 깔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잘 보셔야 될 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년, 지금 제가 쓰였던 게 2020학년도 아니면 19학년도 기준인데요. 내년 되면 틀림없이 학교에서 저기를 개발을 하려고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이제 어머님들 일반고도 설명회를 하거든요. 거기 가서 잘 들어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가 대부분 입학 후니까 내가 잘못 왔구나 생각이 들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들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지금 생각 잘 하셔야 되죠. 확정 스텝은 본인의 적성 찾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이게 뭔가가 심화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싫어하는 과목에 대한 심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개념책 보는 것도 아주 바빠 죽겠는데 무슨 심화까지 가겠어요? 수학에 적성 없는 애들이 심화책 보기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어 쪽에 내가 심화 적성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토플책을 내가 왜 보겠어요? 그냥 학교 교과서 보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적성이 뭔지를 확실히 찾고요. 그 다음에 대학 학과가 어디로 갈지를 확실히 세팅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열, 전공, 적합 과목을 선택해서 교과, 비교과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동아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율 동아리 이거는 미기재거든요. 근데 학교 동아리는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진로 체험에서. 그러니까 학교 동아리 같은 거를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자, 이게 서울대 학종평가 기준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게 이제 다 빠지게 되는 거죠. 다 빠지게 됩니다. 학업적성,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이게 이제 두 개가 되는데요. 이게 세특이라고 그랬죠. 세특하고 행특. 근데 전공 적합성 진로 선택에서 중요한데
이 중에서 이걸로만 고비가 예매하니까 자소서도 못 쓰게 하니까 더더욱 볼 것도 없는데 생기부를 봐도 별로 볼 게 없더라 이렇게 돼요. 세특 빼고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서울대 입장에서는 연대 고대 입장에서는 제시문의 기반을 면접을 확실하게 해보자. 거의 논술식으로 낼 가능성이 아까 MMI 면접 문항 내듯이 그것보다 더 어렵게 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자,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일반 전형 학종입니다. 전체 내신은 1.45고 국영수 4회는 1.5고요. 국영수 과외 때는 1.2. 이게 학종입니다. 전부 1.2가 되는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학종은 여기에 대한 여유를 인정을 해줘요. 자기 전공과 확실하게 연계가 있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에 대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상 경력, 수학과학 경시 최우수상 이게 예전에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화학 동아리, 수학과학 경시대 막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담은 적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면접에 얼마나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서울대 연고대를 생각한다면. 자, 지금 2019학년도 명대고 졸업생들을 보면 2, 3등급대가 연대고대, 4등급대가 이렇고요. 5등급 이하, 비고 이런 쪽인데 문제는 뭐냐면 4등급대에도 연고대, 서강대, 성대, 이대까지 가능하고요. 60% 이하일 경우에도 서강대, 성대까지 가더라는 게 문제죠. 이것들이 가더라는 거지. 학교 정원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고가 밀리게 되는 거죠. 왜? 지금 보니까 얘들이 확실히 학생부 관리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거든요. 교과목 편성이 잘 돼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과거 영재고 끝났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공계에서 남아있는 게 전국권 자사고하고 그 다음에 아직 남아있는 게 외고입니다. 2025학년도 3월부터 이 특목고 외고하고 전국권 자사고가 일반고 전환이 되면 유리한 학교군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가 선발을 지금식으로 하는 한은 대학교에서 그걸 알고 있는 한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024년도 들어가는 입학생까지는 무조건적으로 특목고, 전국권, 자사고가 일단은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제 면접 대반에 등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에서 혼자 하시는데 일단은 써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외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일단은 외고 가보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요. 가보고 나서. 안 좋으면 일반고로 다시 오시든지. 일단은 상상고 갈 수 있으면 가고, 하늘고 가고 있으면 가고 그래요. 하늘고하고 상상고 제가 이제 10월부터 하는 거 마지막 반이 있는데 그쪽을 원하시는 학생은 등록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재고 지금 끝났고 이제 과학고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요. 될지 안 될지 모르죠. 해야 됩니다. 되면 좋은데요.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그거 써야 돼요. 눈이 시퍼렇게 선발을 하는데 서울대에서 그걸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걔들이 우수한 애들이 맞는데 걔들을 먼저 뽑아야 되는 거죠. 생각 잘 해보셔야 됩니다. 서울대 세특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예시가 어머님들이 서울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이거 그대로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학업 역량을 종합시켜라. 토론, 발표, 실험, 탐구 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국어를 예를 든 경우인데 국어2 사회 속의 음식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주제로 자료를 조사하고 음식 주제로 했으며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를 했다. 국어인데 백종원이 프랜차이즈 분석했다. 생뚱맞게. 영어인데 이게 보니까 국제 현황에 관련된 글읽기에 높은 흥미를 보이면서 그래프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발표했다. 독해 수업 중에 헨리 2세의 상가 정책을 조사해서 영어와 한국어로 발표를 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영어2에서 이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시켰어요? 야, 영어 시간이니까 영어로 발표해보고 자신 없으면 우리말로도 얘기를 해봐 라고 시키고 시킨 사실을 세특에 기재를 했다. 고통생 같으면 안 하죠. 안 하지. 귀찮은데 뭘 해요. 안 하지. 그 다음 세계지리 보니까
유튜브로 통한 문화교류와 중남미 교류 확대와 보고서를 제출했다. 선생님 뭐지? 제출해라. 라고 시킨 거예요. 수행 쪽에서 시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없는 학생하고 있는 학생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명덕예고에서 나온 자기네들 홈피 가면 이렇게 되죠. 우리 이런 식으로 수업한다.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거.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해서 18분짜리 프랑스 영화 동영상을 1분짜리 재편집하고 주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논문을 인용해서 수준 높은 발표를 했다. 라고 돼 있어요. 어느 학교에서? 이 명덕예고는 삭제돼서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학교가 외고밖에 없을 거라고 학교에 다 알아요. 어느 일반고에서 이렇게 할까? 하나고 정도는 할까? 외고 아니면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브라인드 처리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수강했다. 그 다음에 수치화를 할 수 없는 것을 수치한 잠재 변수에 대해서 놀라움을 느꼈다.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얘기를 하니까 애가 눈동자가 막 커지면서 쟤 틀림없이 흥미를 느꼈을 거야. 그러면서 막 다른 방법을 썼겠죠. 그래서 그걸 개개인에 대한 행동을 확실하게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마인드가 그렇게 갓벌해야 거기에 대한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 뭐 지필평가만 보면 되지 뭐. 얘 공부 잘하네. 어떤 거? 빅데이터 시대 인문사회과학 역할? 꼭 이런 거 써야 돼. 그냥 사회 과목에 흥미를 느끼고 적성도 거기에 맞고 그런 거 같아. 한두 줄 써주면 끝나는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정성이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과제를 이런 식으로 내지 않았을 때는 절대 이런 것들이 나오지도 않아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보고서를 봤다는 거잖아요. 보고서를 받고 채점을 했겠죠. 수행이니까. 그 채점하는 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걸 내용을 써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고에서는 그 종종 문제가 돼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걸 써야 된다는 건 일반고 선생님도 알고 있는데 쓰는 게 너무 귀찮아. 또 애들이 너무 많아. 아유, 난 못해, 난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생들을 가서 네가 써와. 네가 써와라. 너 스스로 잡벅을 한번 해봐. 내가 이렇게 보고서 쓴 거 네가 이런 식으로 한번 써가지고 갖고 와봐. 그럼 내가 그냥 올려줄게. 근데 학생이 쓸 수 있나요? 그럼 어디로 가게 돼요? 사교육기관을 쫓아가게 되겠죠. 선생님이 세탁이 돼서 써오라 그랬는데 선생님 좀 써주세요. 그럼 사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써주겠죠. 그럼 그걸 들고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이 보고 그대로 라고 되는 개연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꼭 있다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 의존하게 돼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수시로 가더라도. 이게 전국권 자사고나 특목고로 가게 되면 학교에 의존하게 돼요. 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다 해주니까. 구태여 학원 안 가도 되는 거죠. 자, 고3 내신 75.4%가 자, 내신이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돼서 내신이 아직까지도 4, 5등급에서 놀고 있으면 잽싸게 포기를 하고 수능으로 가는 게 빠르다. 갖고 있어봤자 왜냐하면 변화할 확률은 25%밖에 되지 않으니 굳이 거기에 매달릴 필요 없다는 1학년 말까지 한번 쫙 해보고 내신도 안 나오고 얘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흥미가 없고 그러면 그때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전국권 자사고도 똑같이 합니다. 내가 서울대 가고 싶은데 내신이 한 5등급에 찍히는 거예요. 4등급까지는 뭐 과학고 영재고에서는 무조건 서울대 쓰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쓰라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5등급이 넘어갔어. 예를 들면 상상고나 수학 잘하는 학교에서도 5등급이 넘어가고 4등급이 막 넘어가기 시작하면 학교에서도 야, 너 이렇게 해서 되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학생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나는 이것보다 그냥 수능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야 서울공대를 가지 라고 생각해 수능으로 바꾸게 돼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4등급 넘어서 수능으로 바꾼 애가 수능 만점이 나와요. 그 다음에 1, 2등급 찍은 애가 학종으로 서울공대를 가요. 근데 뭐 수석으로 뭐 꼭 수능으로 가야 되나요? 뭐 수시로 가면 안 되나? 뭐 어디로 가든 그냥
그냥 서울공대 들어가면 되는 거지. 내가 꼭 수능으로 만점 찍어가지고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면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1학년 말까지 제가 보기에는 학종으로 전력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그게 문이 더 넓으니 전력을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2학년 1학기 때는 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능으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고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내신이 쉽다는 말은 뭐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 수가 적다는 거고요. 수학이 쉽게 나온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 같은 거 2등급 이내 진입이 좀 그래도 쉽게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내신 등급보다는 수능 성적이 이게 내신이 더 어렵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상위권 대학 진학은 학종 진학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됐을 때. 2등급 이내 진입이 쉽다는 게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2등급 이내 진입이 되면 이쪽에 목동의 일반고 학종으로도 잘하면 서울대 일반 전형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서울대 연구대 가능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서울대를 포함해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 서울대는 붙었는데 연대는 떨어졌어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머님들이 2등급 이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 이거 보고 이제 학교에서 틀림없이 항의 전화할 거예요. 우리 학교를 왜 이렇게 분류를 했나 이런 싸가지 없는 김준호 선생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막 얘기할 텐데 뭐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학종 실적이 우수해서 학종 우수학교라고 제가 볼 수 있는 학교가 양정, 양천, 한가람, 마포, 명덕, 구현 정도. 그 다음 수능 성적이 좋아서 수능 우수학교라고 제가 분류할 수 있는 학교는 강서, 목동, 대일. 그 다음에 학종으로 가는 학생들,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학교입니다. 영일고, 백안고, 금옥여고. 금옥여고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관악고, 이게 영등포구죠. 구로고, 919, 여의도고, 신도림고. 그 다음에 의학계열 추천한 학교. 수능과 학종을 다 볼 수 있는 학교. 강서, 양정, 대일, 목동, 마포, 양천, 명덕, 백암, 영희. 요 빨간색이 비교적 어디냐면 학종으로 의대를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학교.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거 지금 4개 제가 분류했죠. 4개 분류한 것 중에 우리 학생이 지금 인문계열의 추천 학교는 없습니다. 없어요. 인문계열 학생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나오는데 불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명 학교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인문계열 진학 학생 수가 80에서 9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 90명에서 나오는 내신이 이게 막 동점자도 벌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같이 2등급으로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에 불리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인문계열에 유리한 학교라고 진명용어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으면 좋겠지만 유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외고는 왜 유리하냐면 250명을 뽑는데 다 인문계열이에요. 이공계열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죠. 내신 뽑는데. 자, 초역에서 중1은 적성 파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다 안 하죠. 제가 보면, 왜냐하면 적성이 그냥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어떤 적성이냐면, 가고 영재고 가는 그룹은 그냥 나와. 아, 얘구나. 근데 이제 이때는 뭐냐면, 걔네들은 심화를 내가 확실히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학생 스스로가 지가 내가 수학이 너무 재미있고 과학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요. 엄마, 나 하이스트 보내주시고 CMS 보내주고 영어는 CNC 보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학생이 있어요. 드물지만. 그 얘는 엄마가 가이드만 해주면 돼요. 그래, 그 학원보다는 이 학원이 낫대. 이 학원도 한번 쳐봐. 그냥 그런 식의 레코멘데이션 가이드만 해주면 애들이 알아서 다 가요. 다 가. 그래서 학교도 진짜 못 가도 최소한 연구대는 가요. 제가 이 그룹은 보면. 그러니까 영재고를 가는 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영재고를 못 가더라도 나중에 되면 대학을 가는 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대학을 서울대 연구대라고 한다면 대부분 가더라는 거예요. 2번째, 애가 그렇게 최상위권의 IQ 150, 140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애가 머리가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가만 내버려 두니까 공부를 안 해. 그냥 첫 번째 애처럼 지가 알아서 막 하면 좋은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공부를 안 해. 그리고 머리는 살아있어서 어떻게 하면
요걸 요묘히 저렇게 빠져나가서 놀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굉장히 연구를 잘해요. 그 학생들에게는 자기의 실력을 파악해서 어떻게 되냐면 중2나 중3 애들은 진로 적성 찾기를 시켜야 돼요. 걔들이 특징이 뭐냐면 지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그래요. 편식이 좀 있어요. 근데 걔들이 그걸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 너 이거 좋아하지? 이거 집중적으로 한번 파봐. 라고 했을 때 과거 영재고 비슷한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지가 알아서 파기 시작해요. 내가 영문학을 좋아하잖아? 그럼 우리 쪽에 0.1 그 반에 지가 막 가려고 그래요. 왜? 재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가 과거 영재고 쪽을 가고 싶어 하게 돼요. 수학과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을 근데 얘가 그냥 네가 알아서 가라고 했을 때는 지가 발견을 못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어머님들이 인위적으로 발견하고 걔를 자극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계열이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이 어문학, 그 다음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홍보, 경제, 경영, 통계, 회계, 사업, 그 다음에 체육, 교육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호텔 경영, 요리, 관련 직업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공계열은 컴퓨터, IT,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우주, 요즘 또 우주공학 이쪽에 또 많이 하는데 관련 직업 프로그래머, 게임 개발, 의학 계열도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책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하고는 지금까지 하는 게 제가 보면 방식이 그래. 그러니까 이 책을 읽히자. 돌아가면서 자 이번 주는 심리학 책 읽고 다음 주는 이 책 읽고 다음 주는 이 책을 읽자. 이런 식으로 순환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는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기 자신의 적성화하는데 혼란을 또 겪게 됩니다. 어차피. 제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독서하고 테드, K묵을 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긴 하는데 집중으로 가자는 거예요. 월별로 가자는 거예요. 월별 주제별 관련 독서와 동영상 사이트에 가서 보고 발표 토론을 하고 중요한 것은 보고서를 작성하자. 보고서 작성하자. 그러니까 내년에 3학년이 되는 예비 중3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적합 진로를 선정해서 그래서 생기부 관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3학년 때. 내년에 코로나가 조금 이제 느슨해지면. 그리고 진학고등학교를 선정해서 학교별 자소서나 면접 대비를 하자라는 게 반이고요. 일반고 진학생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가 어차피 고1 되면 지가 원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진로 일반 과목 선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별 독서 관련 동영상 똑같이 합니다. 발표 토론. 특목고 가는 애들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보고서 작성까지 접학기일 승전까지 승기부 관리 똑같이 하는데 자소서를 6월에 어떻게 하냐면 한하고 유형의 자소서를 작성을 해봐야 돼요. 한하고 유형의 자소서가 좋은 게 뭐냐. 1, 2, 3, 4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학습 경험. 두 번째는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진로 계획을 세울 것이냐. 세 번째는 내가 갖고 있던 그 잠재력에 관련된 독서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봉사 이런 쪽에 대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하고 유형의 자소서를 작성하는 게 비교적 쉽게 자신의 장래 플랜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이 아니라 전체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는 게 일본고 진학생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학종이 아직까지 유리한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일반고가 그쪽으로는 안 돼 있을 거라는 그걸 전제로 까는데 어머님들이 가는 이제 내년 중3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생기부에 대한 게 항목이 계속 미반영되고 삭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특목 자사고의 구분이 일반고하고 예전에 이만큼 차이가 났다면 이제 한 중간 정도까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일반고에서도 드디어. 그러니까 문제는 학종 비중이 확 줄면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대학에서는 학종 비중을 더 이상 줄일 생각은 없어요. 수능 비중은 늘릴 생각이 있는데 어느 쪽에서 빼오냐면 논술에서 빼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한 전형이 논술에서 빼가서 수능으로 없는 것은 우리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우리 목동 강남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사실은 논술 비중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제일 유리한 전형인데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논술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시에서는 정부하고 아무리 맞서봤자 이기지를 못해요. 그냥 바뀌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는 거고요. 제가 보면
우수한 학생 그룹이 뭐냐면 입시 정책이 수십 번을 바뀌어도 이 우수 학생 그룹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바뀌는 대로 쫓아가거든요. 학종이 대세야 그러면 학종으로 쫓아가는 거고. 논술이야. 예전에 5, 6년 전에 논술이었잖아요. 그럼 또 그쪽으로 확 쫓아가는 거고. 지금 제가 보기엔 뭐냐면 학종인데 내신 중심의 학종이 일반고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내신 중심의 학종이라는 것은 학교를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적성 진로를 미리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일반고를 가게 되시면 이런 쪽을 생각하면서 학교 선택을 하시고 학생들 적성 진로 몰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걔들한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탐색을 해서 네가 이쪽으로 유리하니까 가보자라고 권유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년 1학년 때 이제 6월에서 7월 사이에 2학년 때 들을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고민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이제 아직 시간이 조금 있죠. 올라가기 이제 한 3, 4개월 뭐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